은실은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돌계단 위에 얇게 고여 있었고, 감나무 아래엔 축축한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은실은 빗자루를 세게 움켜쥐며 잎을 한데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흙냄새가 은실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굽은 나뭇가지처럼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집을 돌보는 일이 버거웠지요. 그래도 집안일을 남에게 맡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은실이 살아온 방식이었지요.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은실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영준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영준은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세연이 얌전하게 서 있었어요. 은실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름진 눈가가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부터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겠다. 은실이 말했습니다. 영주는 웃으며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라테. 따뜻할 때 드세요. 그 옆에서 세연이 살짝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당도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새처럼 가벼웠고 미소는 온화했지요. 은실은 잠깐 세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말 못할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준이 먼저 짐을 꺼내러 차 쪽으로 향하자 세연의 표정이 아주 조금씩 변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작고 부드럽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입꼬리가 냉담하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마당이 또 많이 어지러워졌네요. 은실은 빗자루를 다시 움직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세연은 팔짱을 끼고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 좀 정리해 놓으셔야 저도 난처하잖아요.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처하긴 뭐가 난처해. 세연은 콧방귀를 뀌듯 코끝을 실룩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좀 꾸준히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욕먹어요. 영준이가 알면 속상해하니까. 은실은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지요.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영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연의 표정은 1초 만에 바뀌었지요. 화사하고 다정한 미소, 상냥한 목소리. 어머니, 제가 저기 낙엽도 치울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영주는 감탄하듯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은실은 빗자루를 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도 없이. 그날 점심, 은실은 영준과 세연에게 따끈한 갈비탕을 내왔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식탁에는 오래된 나무결이 고요히 드러나 있었지요. 영준이 은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면 얘기해요. 세연이가 자꾸 걱정하던데. 은실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천천히 세연을 향해 눈을 돌렸지요. 세연은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냥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그러나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는 슬쩍 다리를 비틀며 짜증 섞인 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었지요. 식사가 끝난 뒤 영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움직이지 말고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틀자 세연의 표정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지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은실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오늘 좀 바빴어요. 근데 오빠가 계속 어머니 혼자 두기 싫다니까 제가 시간 만들어 온 거예요. 은실은 말없이 찻잔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맞춰주시면 좋죠. 세연이 말을 이어갔지요. 제가 오면 좀 집안 분위기도 정돈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정신없으면 제가 욕먹어요. 은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욕은 누가 하냐?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세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빠가 저한테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어머니 힘든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은실의 가슴을 아주 서늘하게 긁었습니다. 내 힘든 모습을 내가 왜 감출 필요가 있지? 은실은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말은 짧고 확실했습니다. 세연은 기가 찬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안 하면. 그 순간 부엌에서 영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둘이 뭐 얘기해? 세연의 얼굴은 또다시 천사가 되었습니다. 말투는 꿀이 흘렀지요. 아니야, 오빠 어머니께서 요즘 집안일 힘드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도와드리자고 이야기했어. 영주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세연이는 진짜. 은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겁게 속삭였습니다. 참 잘한다. 그날 밤 영준과 세연이 돌아간 후 집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은실은 불을 끄지 않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고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문 옆에 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집문서, 예금 통장 사본, 남편이 남기고 떠난 금고 열쇠. 은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오래된 침묵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은실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서글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서류를 상자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열쇠를 꼭 쥔 손이 잠시 떨리다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은 오래된 집안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실은 동네 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눅눅했고
사람들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요. 은실은 작은 검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갓 구운 전의 냄새가 섞여 코끝에 스쳤습니다. 술에 취한 아저씨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국밥집 주인이 지친 얼굴로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그런 소란을 지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세상 참. 그 순간 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영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은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영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집이야? 아니다. 시장이다. 아, 그래.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좀 하려고. 은실은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지간하면 집에 와서 얘기해. 영주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 몇 명이 어딘가를 뛰어다니는 소리, 쇼핑백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짜증내는 여자의 목소리. 세연이었습니다. 오빠, 빨리 말해. 나 미치겠다고. 그냥 말하라고. 왜 자꾸 끌어? 그 뒤에 영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따 말씀드릴게. 전화를 끊기 직전 세연의 날선 목소리가 또 스쳤습니다. 오빠는 진짜 나만 바보 만들어. 난 이제 못 참아.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은실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골목은 계속 소란스러웠지만 은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조금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실은 차갑게 식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빈집 특유의 냄새가 느리게 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테이블 위에는 혼자 먹다 내려놓은 차가운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실은 영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몇 시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현관에서 갑작스러운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영준의 목소리. 엄마, 문 좀 열어. 은실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어둑한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세연의 눈가에는 화장 번진 자국이 보였고 영준의 표정은 피로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세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가요, 오빠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영준이 다급히 세연을 막았습니다. 세연아, 그만해. 엄마한테까지 이러지 마. 아니야. 어머니도 알아야지. 세연은 팔을 들어 영준을 밀었습니다. 그 동작은 평소 세연이 영준 앞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실은 신발 벗지 않은 세연의 발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곤 낮게 말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라. 세연은 그 말에 더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상황에 은실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 집이다. 발부터 정리해라. 세연은 이를 꽉 깨물며 신발을 발로 툭 차듯 벗었습니다. 영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마를 감싸쥐었지요. 거실로 들어와 앉자마자 세연은 폭발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빠가요, 오늘 갑자기 저보고 엄마한테 좀 더 예의 갖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제가 얼마나 착하게 했는데. 그리고 세연은 고개를 휙 돌려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했어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은실은 가만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숨이 거칠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오늘은 진짜 너 말투가 너무 심했어. 세연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진짜 웃겨서. 세연은 은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빠 앞에서만 착한 척 한다는 말 누가 했어요? 누가요? 영주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흐릿하게라도 꺼냈다는 뜻이었지요. 은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연아. 왜요, 어머니? 세연의 눈빛은 이미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내가 말했지. 은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서는 착한 척 한다고. 순간 공기가 찢어질 듯 멈췄습니다. 영준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제 앞에선 가만히 있다가 오빠한테 가서는 뒤에서 험담하신 거예요? 은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험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거잖아요. 나 괜히 여기서 고생만 했어.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척 다 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다 들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영준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세연아, 그만 좀. 내가 뭘 알아.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한 말만 믿고 나를 몰아가. 내가 얼마나. 그때 은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오늘 여기서 말 너무 많이 한다. 세연은 입을 벌린 채 멈췄습니다. 그 말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은실의 말투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은실은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지요. 내가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흉내를 내든 아들 앞에서 천사인 척하든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은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영준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세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영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진짜? 어머니 말 믿는 거야? 영준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봤어. 순간 세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뭘 봤는데? 영준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엄마한테. 세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핑계도 숨길 길도 없다는 것을.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그거 한 번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연의 흔들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빠 나 오빠 좋아서 오빠랑 결혼한 거야. 영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실은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세연아. 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를 거야. 그 말은 마치 선언이었습니다.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은실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자신을 밀치듯 밀어낸 얼굴, 툭 치고 들어오던 그 냉기.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아들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보고 버텨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의 진심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티 한 스푼의 따뜻함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느끼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날 본 세연의 얼굴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감춰온 속내가 찰나에 드러난 듯 했습니다. 은실은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면 늘 이런 식이었지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붙는 시기였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착각한 걸까? 중얼거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자락에는 이미 싹이 텄습니다. 불신이라는 이름의 잡초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실은 김치를 좀 더 담가두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부엌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게 집안일을 돕고 있던 중 세연이 외출 준비를 하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플라스틱 통에 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세연의 목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아, 그 인간? 모르겠다니까. 그냥 늙은이 하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뭐. 세연의 말투는 날카롭고 건조했습니다. 은실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김치 국물이 바닥에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내가 좀 착한 며느리처럼 하면 되잖아. 그게 편하지. 아휴, 내가 뭐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영준이가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지.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뻐근하게 조여졌습니다. 통화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그 집에서 눈치 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 아들 하나 믿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참고 사는 거야. 아들한테만 잘하면 되잖아. 그 늙은이는 뭐 알아서 살겠지. 세연의 마지막 말이 은실의 귓가를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그 늙은이. 은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 막혀 당장이라도 무릎 꿇을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끝까지 참고 부엌문 너머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영준이 들어오는 소리에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세연은 초단위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반짝 웃음을 띠고 아기처럼 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김치 또 담그셨대. 진짜 어머니 너무 고생하신다니까. 세연은 아련한 목소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은실은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김치는 원래 이렇게 담가두는 거지. 영주는 다정하게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좀 쉬셔. 세연이도 아침부터 고생했대요. 은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져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결처럼 스르륵 움직이며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실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조용히 계세요. 괜히 영준 오빠 앞에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그 말은 분명히 존댓말 형태였지만 어딘가 비웃음이 섞인 어조였습니다. 은실은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식탁에 내놓은 은실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세연이 지나가다 발로 차듯 밀어냈습니다. 약봉지가 터지며 알약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세연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휴, 진짜. 이러고도 집 정리를 내가 못한다고 하시네. 은실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약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때 소파에서 TV 보던 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 떨어졌어? 왜 그래? 세연은 기다렸다는 듯 은근한 착한 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어머니 약이 떨어졌길래 내가 같이 주우려고 했지. 은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알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거짓말. 영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연이 고맙네.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은실을 힐끗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좀 하세요. 차갑고 얇은 목소리, 그 얄미운 입꼬리. 은실은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꽉 틀어막아 뒀던 감정의 문이 조용히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방에 혼자 앉아 은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아들을 길러낸 세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모자라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 그 정직함과 선의가 누군가에겐 이용당하기 가장 쉬운 약점이 되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은실은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지.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은실은 밖에서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화가 아니라 명확하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영주는 세상 모르고 좋아하지. 근데 나도 바보 아니거든. 지가 얼마나 벌고 미래가 어떤지 다 알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만 아니면 진짜 완벽해. 저 집 재산도 없고 남는 건 아들 하나뿐이잖아. 그니까 내가 좀 참고 사는 거지 뭐. 은실은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약을 주우며 들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던 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연은 그 순간, 아주 잠깐, 진심이 그대로 드러난 차가운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1초 만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은 바로 착한 며느리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집 좀 치우고 있었어요. 은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실의 눈빛이 아주 조용히 변했습니다. 나약함에서 단단함으로, 두려움에서 결심으로, 은실은 가만히 세연을 바라보다 아주 조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작은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며 몇 가지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지켜야 한다. 세연의 진짜 얼굴 반드시 드러난다. 복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은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가락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은실의 눈동자엔 지난 세월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강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오래 묵힌 감정들이 서서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조용히 집안일을 챙겼지만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세연의 발걸음 소리에 귀가 반응했고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정확히 머리에 담았습니다. 은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한마디도.
그저 오래도록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곧 터질 일들을 위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세연은 은실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 착각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은 거실에서 쇼핑 앱을 열어놓고 새 옷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분명 비싼 가격대였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이 많았습니다. 은실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들어오자 세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더 쓰셔도 돼요? 나 이번 달에 살 게 좀 많아서요. 은실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돈으로 사면 되지 않겠니?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그러자 세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월급만으론 부족하죠. 영준이 카드 쓰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뭐 모르셔도 되고.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선명하게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연의 말투, 표정, 눈빛 모두 수첩 한 장에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조그만 일들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저녁 준비 중이었습니다. 은실은 조용히 호박을 썰고 있었고 세연은 휴대폰을 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세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반찬 좀 달라니까요.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은실은 아무 말 없이 새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세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휴, 나 진짜 이 집만 아니면 훨씬 잘 먹고 잘 살 텐데. 은실은 수저를 놓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영준이 퇴근 후 들어왔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였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세연은 거짓말처럼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녁 준비 다 해놓으셨어. 영주는 고맙다며 은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은실이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한 순간에 작게, 아주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눈치 좀 챙겨요. 그 말이 은실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점점 흔들리는 영준.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준이 어느 순간부터 세연의 말과 행동을 조금씩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세연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식사는 대부분 은실이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은실이 세연을 위해 고른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있으면 세연은 거기에 대고 어머니, 이건 제 옷인데요? 하면서 기분 나쁜 투로 으쪼렸습니다. 그 모습을 영주는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은실의 방 앞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실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됐어요, 은실아. 참자. 아들이니까 참아야지. 영주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실은 잠깐 물을 마시려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컵을 찾는 순간 세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세연은 은실을 보자마자 얼굴에 얇은 미소를 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은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세연은 냉랭한 눈빛으로 은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혼했다고 제가 어머니 딸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은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연은 이어 더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이제 짐이에요. 저희 둘만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아프고 문제 생기면 우리 부부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은실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듯 찍어냈습니다. 짐이라.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웃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내 짐이요. 그 찰나 은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하고 약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세연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줄 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영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표정이 이상하시더라. 세연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머니가 요즘 예민한 거지. 영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은실은 주방에서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은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와르르 무너지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은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뜨거운 냄비를 들고 있을 때 세연이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그거 좀 빨리 하세요. 나 배고프다니까. 불안정한 자세에서 은실은 균형을 잃고 끓는 국물 일부가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은실이 손등을 움켜쥐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준이 방에서 나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연아, 뭐 하는 거야? 영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세연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다 곧 평소에 착한 척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보, 나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놓으신 거야. 하지만 세연의 말투는 조금 떨렸습니다. 영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손등을 감싸고 서 있었고
세연은 얼른 다가와 그 위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그 순간 은실이 아주 조용히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라. 세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한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영주는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지금은 말하지 말고. 세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들어가라고 했어. 영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거실엔 아들의 낮고 울컥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실은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준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은실의 얘기를 들으며 아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실의 오래된 인내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집에서 쫓겨난 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은실은 아직 복수를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저 아이는 잃어봐야 아는 것이지. 은실의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세연이 직장에서 잘린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실은 그동안 세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짓말들, 뒤에서 욕하던 녹음들, 고객에게 무례하게 굴던 CCTV 장면들을 정리해 익명으로 SNS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회사 동료들 모두 연락을 끊고 세연이 자주 다니던 카페에서조차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어디서도 그녀를 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작은 소문이 어떻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세연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세연은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이상하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실은 세연이 지원한 회사 인사팀에 직원 갑질 피해를 신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연의 녹취록과 과거 사건들을 익명 제보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세연의 이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와, 그분은 좀. 결국 세연은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연의 친정 부모는 이미 은실에게 전부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부모 돈을 몰래 빼돌린 기록, 신용카드로 엄마 이름을 도용해 쓴 내역, 친척들에게 했던 막말들까지 증거를 정리해 가족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모는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한테 질렸다. 세연은 부모에게마저 버림받았습니다. 세연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까지 욕먹게 생겼어. 미안. 은실은 친구들의 SNS를 찾아 세연이 뒤에서 그들에게 했던 말, 그들을 비웃던 음성 파일을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말하던데요. 친구들은 배신감에 세연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세연의 인생에서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마지막 희망으로 영준에게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밤, 젖은 모습 그대로 현관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영준은 단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뿐만 아니라 나까지 속였어. 우린 끝이야.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세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세연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에게 짜증내고 동료에게 폭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사장이 은실에게 받은 녹음 파일을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그만 나와주세요. 세연은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은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세연은 반지하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영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은실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영준아. 저 애가 한 짓이 그냥 사과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사람을 무시한 벌은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거다. 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실의 말은 너무 날카롭고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던 날, 은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을 무시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그 말은 지나온 모든 일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끝에는 마침내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